지금부터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 다시 오차범위내 접전으로 붙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단일화 이슈는 여전히 복잡한 상황인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야권 이런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대선판의 꽃이 필락말락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아니고요. 야권 단일화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와 거리를 좀 두고 있지만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단일화 프레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1차 관건은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일 텐데요. 오늘 여론 상황실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9%,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9.2%였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5.3%, 윤 후보가 38.0%인데요.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이 되면서 윤 후보 지지율 반등에 성공을 했다 분석인데요. 두 조사 모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압박 받을 수밖에 없겠죠. 윤 후보의 반등으로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 단일화 얘기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텐데 결국 관건은 중도층의 표심에 달렸습니다. 정권 교체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중도층과 2030에 있어서의 확정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저는 그 부분이 전체 보수층의 공감과 그 지지를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야권 단일화를 할 경우에 누가 더 적합한 후보냐 조사마다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야권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앞선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50%를 상회하는 정권 교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듯한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그리고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단일화 국면에 돌입을 하려면 안 후보의 지지층도 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분석인데요. 현재까지는 여야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국민의힘 당내 갈등으로 인해서 안 후보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안 대표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는 지지율을 일부 조사에서 획득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한 없는 양비론을 지속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람들의 말만 놓고 보면 이미 단일화의 주도권, 신경전에 돌입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안 후보 지지율 일장춘몽이다, 단일화 효과 없다, 단일화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연일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안 후보와 악연이 좀 있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란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잘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단일화를 강하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도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절대 단일화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손학규 후보 측도 단일화에 동참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권 교체에 동참하려는 분은 어느 누구라도 함께 해서 단일화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미련은 끊어야 됩니다. 이 다리를 불살르고 전쟁터로 나간다는 심정으로 가야 됩니다.
네, 김 최고위원은 단일화에 곁눈질을 하는 순간 페이스를 잃는다라고 했는데 힘들게 지지율 하락세를 차단하고 윤석열 후보를 선대위 중심에 세웠는데 또다시 흔들릴까 걱정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당 역시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긋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안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단일화에 대한 질문 여러 차례 받았지만 관심이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안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1야당발로 나오는 단일화는 예. 이 안철수의 상승 기류가 제1야당을 덮어버리는 것을 막겠다는 프레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의 세력이 아니다. 더 단호한 입장도 나왔는데요. 단일화 테이블에 앉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한 겁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 테이블에 앉았던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이 정권 교체의 세력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 교체의 정치 세력이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또한 윤석열 후보 역시 국민들로부터 국정 운영 능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양당이 선을 긋고 있지만 단일화 얘기가 솔솔 나오는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야권 단일화 막아야 할 텐데요. 강온 양면 전술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 후보에게 연대를 제안했던 송영길 대표는 여전히 그 입장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 내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어떤 이런 좋은 아젠다를 수용할 사람이 있다면 연합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단일화 국면에 접어들면 야권이 진흙탕 싸움을 벌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단일화가 절대 쉽지 않을 거다 엄포를 놓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강온 전술의 공통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중에서 윤 후보만 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번에는 두 사람 어느 누구도 포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일련의 김건희 그 상황이라든가 또 뭐 선제 공격론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는 빠져나갔던 지지율이 완전히 다 돌아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를 둘러싼 각 정당들의 셈법 모두 다르지만요. 정치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판을 흔드는 존재가 있죠. 휴가 간 조멘토의 지론이기도 한데요. 근데 톡 쓴 한마디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네, 일단 윤 후보의 지지율 반등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대남의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젊은 남성들이 주로 하는 게임 관련 정책을 내놨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니고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정책 발표한 겁니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됩니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따 박마커가 줌인해서 전할 예정이고요. 윤 후보는 최근에 현장 행보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직접 코로나 방호복을 이렇게 입고 간호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고 치료도 못 해본 채 목숨을 잃는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을 여러분의 그 절망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네, 윤 후보의 이런 변화 일단 지지율로 좀 평가가 된 모습이죠.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그리고 간호법 제정 같은 정책은 사실 논란이 좀 있는 정책들인데요. 논란의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던지면서 기존의 당내 갈등 논란을 덮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적 변화는 윤석열 후보가 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가 아니라 되게 어수선하고 누군가하고 싸우고 말실수하고 일정이 꼬이고 그런 부분이 해소된 거. 되게 안정감을 가져오는 거. 그게 급선무였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 전략은 뭘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집토끼
보수층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심산인 듯합니다. 안 후보 측은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층에서 윤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대안으로 안 후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 후보는 오늘 재향 군인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규탄 성명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참여했어야 한다. 대화는 진심으로 시도하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병장 월급을 200만 원을 준다고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보고 든 생각이 쌍파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또는 윤석열 후보나 또는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네, 안 후보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죠. 이렇게 군대 시절 사진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 후보는 전시작전권 환수, 우리 전력이 준비됐을 때 해야 한다. 사드 기지 계속 운용돼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안 보는 보수라는 본인의 색깔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모두 까기식 비판도 이어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것이 555 전략입니다. 그 이름은 이재명 후보가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짜고요. 이재명 후보 5호는 짝퉁 5호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대선 후보들의 각자의 생각들을 이 토론을 과정을 통해서 대선 과정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누가 써서 준 것을 읽는 수준이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 단일화 지금은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단계지만요.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선거판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지율 반등 윤석열, 상승세 안철수, 단일화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